이번에는 저희가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저장해 놓은 거냐면,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수정,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적용을 해놓은 것, 따로 분리를 시킨 것들이 시스템이라는 분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취급 방식,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이런 식의 페이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컨트롤 하실 것은 없으실 건데,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스킨이라고 있어요. 메일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직접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스킨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한테 뭔가 메일을 보내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거를 고객님들에 맞춰서 다 일일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홈페이지 요리사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그것을 각 사이트에 맞춰서 적용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로고 바꾸시고 밑에 있는 이런 텍스트 부분들을 수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대충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영문으로 코드가 적혀있는 부분들은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이제 이 글이 어떤 프로그램과 결합을 해서 메일로 갔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수정을 해버리면 실제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딱 봐서 우리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항상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스씨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는 것을 꼭 부탁드리는 것이, 많은 분들이 위에 내용 바꾸고 연락처 안 바꾸고 그냥 일부대로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 샀는데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연락처는 정확히 바꿔서 보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메일 스킨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라는 값이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면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이 게시판에 몇 번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시판에 댓글이 등록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하는 거, 그때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거라던가, 또는 회원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눌렀을 때 여기 메일 스킨을 선택되는 게 기본값이 디폴트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디폴트라는 것이 내가 내용을 써서 그 선택된 대로 보내면 그 해당 명칭, 아까 보셨던 여기 이 디폴트라는 값으로 그 스킨이 씌워져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꼭 주의해서 변경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환영과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는 보면 다시 딱 아시겠지만 비밀번호 찾기 했을 때 보내주는 메일 스킨과 그 회원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를 보내는 그런 스킨, 그런 게 바로 요거. 그래서 총 4개의 이메일 스킨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각각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시는 길이에요. 오시는 길. 우리가 오시는 길이 기본적으로 구글 지도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그 불러오는 주소값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면 회원관리에 있는 총관리자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호스트 아이디의 첫 번째 호스트 아이디를 불러와요. 그게 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설정 변경에서 시스템 설정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호스트 아이디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총관리자 아이디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트가 좀 커서 관리자를 이제 여러 개의 관리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관리자 리스트들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그 관리자의 회원 정보에서 주소를 가져다가 이 지도에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제 다 꾸미실 때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회원 정보에 있는 관리자의 주소 부분을 꼭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검색을 해서 제가 주소를 넣어 볼게요. 자, 저희가 옛날에 보이던 주소, 예전에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소 검색하는 부분이 좀 바뀌었죠. 저희가 새 주소가 지금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게 좀 다르실 건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저희 사무실 주소는 이 교육장 주소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죠.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얘네가 멘트가 뜨면서 여기에 이렇게 실제 지도를 찍어주는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을 직접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 지도에 표시될 주소의 값은 정확히 넣어주셔야 되는 것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하실 때 한 가지 더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전화번호 항목이 있어요. 똑같이 호스트 아이디의 전화번호 항목을 반드시 대표 전화 있죠. 각 홈페이지 또는 각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 잘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꼭 대표 전화 아니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 왜냐면 이따 모바일 할 때 보여드릴 거지만 모바일에 바로 전화 걸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걸기를 눌렀을 때 선택되는 그 전화번호가 바로 여기 호스트 아이디의 전화번호를 가져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 정확히 값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0505 516에 8000번 저장 해서 이렇게 미리 사이트 오픈 전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것은 제가 고객센터 자체 안에 있는 기본 그 오시는 길 페이지를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그 메뉴에 찾아오시는 길을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뉴에 여기 찾아오시는 길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그 아까 지도와 연동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직접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페이지 편집에서 아까 우리 헤더에 템플릿 복사해오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것이든 페이지를 복사해오는 것은 속성 변경에서 복사에 체크하시고 시스템 분류 안에 있는 오시는 길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거기 지도 연동된 것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오시는 길이 적용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이 부분 여기 있는 각각 지하철 이용 시, 버스 이용 시에 대한 값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편집에서 여기 있는 항목들이 다 각각 텍스트 항목들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각각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다 바꾸셔도 상관없으나 이 회사 주소로 되어 있는 지금 여기 영문으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호스트에 있는 전화번호를 주소 값을 여기로 불러오는 그 항목이기 때문에 얘를 수정하시면 지도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잘 수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형명 주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지금 아직 저희가 이걸 적용 마무리를 지은 게 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안 세워서 그건 저희도 의논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회원가입의 신청 폼들을 이제 많이들 확인을 수정을 하거나 하시잖아요. 그 회원가입 신청 폼도 여기 시스템 안에 있고요. 그 회원가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게시판처럼 임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항목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페이지 편집에서 수정을 하시되 이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복구 신청을 하는 게 여기거든요. 회원가입 신청품. 수정을 하다가 망가지면 이제 복구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최초 1회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재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직접 이 임포트된 페이지를 수정하지 마시고 임포트를 변경해서 하나를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려요. I 눌러서 임포트 변경해서 F를 타고 가면 마음껏 수정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수정을 원하시는 만큼 다 하시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것은 회원가입은 회원가입도 있지만 회원정보 수정도 같은 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수정 페이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 수정 페이지로 가셔서 회원정보 수정으로 가셔서 I를 클릭해서 신청폼 분리라고 되어 있죠. 분리 하나 변경해서 추가된 페이지를 선택해서 변경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제 여기 앞에 보시면
별표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필수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회원가입할 때 무조건 입력하게끔 하는 거. 그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할 때 필수 입력해야 되는 게 많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필요 없는 거라던가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밖으로 빼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풋 구조인데 바깥쪽에 보면 점선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좀 다른 약간 오렌지인가요? 다른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얘도 여기 회원가입에 대한 어떤 설정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div를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회원가입 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설정 수정을 가보면 여기에서 필수 입력을 뭘로 선택할 건지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항목들이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체크 해제해서 저장하시면 그 해피 항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잘 회원가입할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될 거예요. 회원정보 수정도 같은 값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회원가입 수정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아까부터 저희가 템플릿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홈페이지를 꾸미실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 있는 건 아까부터 다 사용해서 보셨겠지만 행렬 콘텐츠 박스도 있었고 그 기본 행렬 모델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 게시판에 메인에 가져가는 게시판의 목록을 가져오는 것들은 모두 게시판 밑에 있는 기본형, 텍스트형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게시물 항목을 저장해 놓은 콘텐츠 박스들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의 메인 페이지는 저희가 처음에 제공해드린 메인 페이지가 있죠. 그거를 저희가 혹시 몰라서 메인을 구성하시다가 다시 템플릿으로 다시 복원해서 쓰고 싶으실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여기에 메인을 하나씩 더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메인을 하다가 좀 작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초기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커뮤니티 19라는 것을 메인 페이지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적용은 페이지 복사, 그 복사해서 속성 변경해서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식 있죠. 템플릿에 메인 페이지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완전히 원상 복귀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서브 페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인사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내가 원하는 그 항목들을 넣겠죠. 우리 회사 사장님의 이미지와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 넣을 건데 이제 그걸 넣으실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서브 페이지들이기 때문에 기본 템플릿으로 몇 가지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인사말이라는 것에다가 저희의 인사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템플릿에 인사말 1번을 선택해서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복사를 해놓고 여기에 각각 맞는 내용들이 다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 연협, 제품 소개들, 그 다음에 회사 소개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요. 서브 레이아웃은 아까 레이아웃 만들 때 다 보여드렸고 헤더부터 마찬가지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모바일은 제가 좀 이따 모바일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쇼핑몰은 쇼핑몰 교육이 저희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들어주시면 될 거고 기타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실제 사이트 꾸미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릿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바일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관리에 모바일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 모바일에서 사용될 페이지들만 이렇게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 모바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각각 봐도 되겠지만 PC에서 작업하다 모바일 봤다가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모바일 자체 이 페이지의 좌측에 있는 보기를 눌러보시면 실제로 모바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크기로 보통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거고요. 먼저 이제 모바일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보이는 로고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로고는 제일 밑에 헤더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헤더로 가서 로고 부분을 직접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고를 선택하고 확인. 실제 화면으로 보면 로고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이 이미지를 바꿔볼게요. 이것은 모바일 홈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홈으로 가서 이미지를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메인 이미지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하면 한번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가 잘렸죠. 왜냐면 실제 보여있는 틀보다 상의 크기보다 이미지가 더 가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이 잘려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 이미지를 이 창의 틀에 맞춰서 그 사이즈가 같은 비율로 리사이징 되게끔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이미지를 첨부하실 때 첨부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가로라는 크기에다가 현재 지금 1000이라고 저장이 자동으로 됐지만 여기를 100%라고 값을 입력을 하시면 그게 가로의 사이즈가 창의 틀에 맞춰서 변환이 돼요. 단 가로를 입력하고 세로도 같이 입력을 하면 고정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세로는 지우고 가로만 100%를 한 상태로 제가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줄어들었죠. 그래서 창이 틀이 이제 크기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리사이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의 이미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페이지 관리에서 템플릿을 넣어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넘어갔던 모바일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바일 템플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의 기본 이제 형식은 이미지와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를 보면 게시판의 목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식의 구성들을 저희가 이 모바일 템플릿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컨텐츠 박스를 복사해서 여기 메인에다가 한번 모바일 홈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아래쪽에다가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지금 현재 등록된 실제 게시판으로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최소류라는 게시판에다가 이미지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형식이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보통 네이버 같은 데서 보여지는 게시물 목록 형식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런 리스트들이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각각 게시판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링크가 걸리는 아이콘 형식들이 이렇게 버튼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개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모바일 노출 체크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형식이 아이콘은 자동 노출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모바일 노출을 체크만 하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에다가 설정하기 위해서 모바일 노출을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추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게시판에서 모바일 노출 체크를 해서 만들었지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단 페이지는 모바일의 홈 하위에만 생성을 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 생성하시면 여기 리스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바일 홈에 생성을 눌러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 페이지 교육이라고 할까요? 페이지 교육이라고 하고, 모바일 노출 체크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하나의 일반 이미지나 텍스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비어있는, 여기다가, 저희가 그 템플릿 중에, 모바일 안에 페이지들 중에 템플릿으로 서브 페이지에 2가지 템플릿을 넣는 게 있어요. 보시면 제품 소개라는 것과 회사 소개라는 것이 있는데 그 2가지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서브 페이지, 그 모바일용 페이지 템플릿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사 소개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면 그 해당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 있는 값들을 각각 내 사이트에 맞는 값으로 수정을 해서 텍스트를 수정해서 변경하시면 되고 글자를 클릭해서 수정하시는 방법은 글자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원하는 멘트를 넣으시면 돼요. 페이지 말 교육입니다. 밑에 시작 태그 앞에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저장된 값이에요. 그럼 난 여기 밑에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적용. 내용이 변경이 되었죠. 이거를 한번 실제 노출을 시켜볼게요. 페이지를 만든 후에 이거를 여기에 노출을 시키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는 분명히 여기에 모바일 노출을 체크했지만 실제 화면에 여기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모바일 홈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가 노출이 없으니까 하위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도 마찬가지로 노출을 체크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페이지 교육이 잘 나타났죠. 눌러보면 죄송해요. 페이지 생성을 하실 때 한 가지 제가 빠뜨렸어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M서브라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글이 보여집니다. 저처럼 레이아웃을 선택 안 하면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모바일에는 M서브라는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저장해 주셔야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게시판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하실 필요 없고요. 그 페이지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PC에서 나오는 페이지처럼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넣습니다. 네,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는 템플릿을 복사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인사말이라고 해볼까요? 메뉴에 체크하고 빈 상태로 그냥 레이아웃 또 선택 안 했네. M서브 레이아웃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미지나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만들 때 빈 어떤 DIV를 클릭을 해야 거기 안에다 우리가 이미지나 텍스트 항목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빈 DIV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9개의 아이콘 중에 좌측에 첫 번째를 눌러보시면 비어있는 DIV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눌러보시면 빈 게 하나 생기고 이거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좌측에 이미지 넣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넣으시되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는 100% 하고 다시 한번 홈으로 가볼게요. 그럼 인사말 추가됐고 눌러보면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만약에 더 다른 항목들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DIV를 쭉 나열해서 더 추가해서 이미지 또는 항목들을 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인 텍스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텍스트 구성은 어려워요. 모바일에서는. 네요. 네, 각각 하나의 버튼에 하나씩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게시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모바일에서는 뎁스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각각 하나의 버튼에 하나의 게시판으로 링크를 거는 거지 그 안에 오버해서 메뉴를 넘어가고 이렇게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홈은 이렇게, 페이지 생성은 이렇게, 아이폰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폰 모바일이 이 부분이 저희가 다 자동 방식으로 노출 체크를 하면 나오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다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내가 원하는 멘트의 메뉴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자동 방식은 그 편리하게 노출을 했을 때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원하는 메뉴의 명칭을 매칭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메뉴가 추가되는 순서대로 계속 추가가 되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형식인데 그때마다 이 이미지의 순서가 1번부터 45번까지 메뉴가 첫 번째 무조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식으로 이미지가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메뉴가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메뉴의 명칭을 매칭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바꾸고 싶으실 때에는 아이콘 자체를 수동 방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수동 방식을 변경하실 때에는 모바일 홈에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들어있는 이 컨텐츠 박스를 템플릿에 있는 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모바일 템플릿은 게시판 목록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아이콘으로 가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요것이 자동 방식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모두 수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 컨텐츠 박스를 복사해서 메인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 여기에 노출된 메뉴들을 그대로 넣어 볼게요. 처음 페이지 교육이죠. 그럼 처음에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명칭 끝에 그 뒤라는 부분에 있는 이 명칭을 페이지 교육으로 바꾸고 위에 있는 링크를 그 해당 페이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럼 변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인사말. 그러면 두 번째 것을 클릭하고 이 부분은 인사말이라고 바꾸고 모바일에 인사말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되 지금 보시면 저희가 모바일에서는 링크는 거는 방식이 페이지와 게시판 링크 거는 방식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모바일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되지만 지금 이 게시판은 여기 자동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페이지에서는 지우고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로 적용을 하시면 잘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세 번째 공지사항은 예를 들어 저는 이번에 공지사항을 밑에 이 이미지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공지사항을 바꾸고 아까 전에 제가 페이지와 게시판에 링크 거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페이지는 모바일에서 특정 페이지 오시는 길, 인사말 원하는 페이지만 선택하면 바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게시판은 한 가지를 더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바일, 두 번째는 이 게시판의 목록이 어떤 형식의 목록 형태를 쓰는지를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 목록에 이미지가 같이 나오는 걸 쓰고 싶으면 여기 앞에 두 번째 선택 상자에서 갤러리형 게시판을 선택해야 하고요. 목록이 글로만 이루어진 것을 쓰려면 일반형 게시판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이 갤러리형이냐 일반형이냐에 따라서 목록 형태가 달라져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에 그 제목 앞에 이미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가 여기에 있는 이 게시판을 갤러리형으로 했느냐 일반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예를 들어 이런 일반형 게시판을 선택한 상태에서 공지사항을 선택했다면 자동으로 링크가 추가가 되고요. 확인. 한번 실제로 볼까요? 네, 여기다가 한번 했는데 공지사항을 누르면 텍스트로 이루어진 목록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갤러리형으로 바꾸면 일반형이 아니라 갤러리형으로 바꾸고 저장을 하면 다시 메인에서 공지사항 이미지가 없네요. 다른 게시판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아까 채소류라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이미지가 있는 그것을 갤러리형으로 했다가 하고 여기다 채소류라는 것을 선택하고 제가 저장을 해보면
이미지가 있는 형태로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일반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미지가 없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 사항으로 해서 이미지를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콘은 내가 원하는 만큼 만약에 다 만들었으면 필요 없는 항목들을 선택해서 좌측에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해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삭제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사이즈는 변경이 안 되나요? 이미지의 사이즈요? 네, 아이콘 사이즈.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고정적으로 저희가 정해놓은 사이즈가 있는데 그걸 수정하시려면 그 프로그램 파일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CSS로 저희가 여기에는 이 이미지는 이만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만약 그거를 더 다르게 바꾸고 싶으시면 그 해당 파일로 가서 값을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아이콘까지 다 했으면 위에 GMB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아이콘과 방법은 동일해요. 보여지는 것만 다를 뿐이지 이것들도 얘처럼 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메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도 다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페이지가 모바일 GMB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모바일 GMB로 가서 여기 현재 회사 소개, 공지사항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클릭해서 텍스트만 뭐 공지사항 또는 채소류라고 바꾸고 게시판의 형태를 선택하고 내가 실제 글을 불러온 것을 여기서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채소류라고 바뀌었고 들어갔을 때 해당 게시판이 보여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각각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거의 완성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페이지 교육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게 다 이제 동영상이 다음 주에 올라오실 거니까 그때 확인하시면서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